정우택 의원이 육선 도전에 나서면서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상됩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대결 성사 여부도 관심입니다. 청주시가 소음과 조명 문제로 반쪽짜리로 전락한 체육시설에 100억짜리 에어돔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군과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청주시가 추진하는 100억 에어돔을 설치해도 적지 않은 유지 비용과 항공기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충북 지역 최다 선인 6선에 도전합니다. 현재 지역구인 청주 상당구에서 다시 한번 당선돼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러나 일단 현실은 당내 경선부터 가시밭길입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청주 상당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부의장은 15대와 16대, 19대와 20대 국회의원에 이어 지난 2022년 3월 재선거에서 당선되면서 후반기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함께 5선 중진반열에 오른 건데 한 번 더 당선되면 충북에서는 첫 지역구 6선 국회의원이 됩니다. 정 부의장은 국회의장에 도전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의 힘 있는 중진 국회의원만이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정우택이 시작한 일, 저 정우택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당내 경선부터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첫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면서 현역 의원 중 하위 10%는 공천에서 배제하고 하위 30%는 경선에서 20%의 감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다선 의원에게는 15% 감점을 주기로 하면서 최대 35% 감점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정 의원은 청주 상당구가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 동일 지역구로 볼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지난 선거에서 3천여 표 차이로 낙선한 윤갑근 예비후보가 다시 도전장을 내면서 치열한 경선이 예상됩니다. 윤 예비후보는 지난달 출마 선언 당시 정 의원을 겨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의원 공천을 사천으로 만들고 지역 신인이나 인재 발굴과 성장을 봉쇄하고 지자체 인사 사업에 과도하게 개입해 주민 위에 군림하는 봉건적 냉주 정치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 선언한 상태여서 이른바 빅매치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한편 동남 4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예비후보가 8년 만에 다시 도전장을 냈습니다. 3선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을 겨냥해 잃어버린 12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난 12년이 또 다른 미래가 될 수 없으며 잃어버린 12년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양당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공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공천 신청을 받기로 했고 후보자 공모를 마친 민주당은 오는 2일과 5일 충북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지방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내 재보궐선거구 5곳 가운데 당의 귀책 사유가 아닌 청주 도의원 구선거구, 또 청주시의원 자선거구에 후보를 내기로 하고 내일 공관위 첫 회의 때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중앙당 공관위에서 모두 결정하기로 했으며 불미스러운 일로 자당 시의원이 자진 사퇴한 청주 자선거구의 공천 여부도 중앙당 공관위가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 MBC는 2년 전 청주시가 수백억 원을 들이고도 전투기 소음과 조명 문제로 반쪽짜리 시설이 된 내수 체육공원에 대해 연속 보도한 바 있습니다. 청주시가 최근 주민들을 상대로 100억 원 상당의 에어돔 설치를 그 대책으로 내놨는데요. 그러나 정작 공군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초원 기자입니다. 청주국제공항과 공군부대와 인접한 청주 내수생활체육공원. 공원에서 두 시설은 고작 3km.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지나가면 목소리가 듣기 힘들 정도로 소음이 심합니다. 아무래도 전투기가 좀 심하죠. 전투기가. 이어폰은 그것도 안 들리죠.
소음도 소음이지만 밤에는 항공기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조명 시설도 켤 수 없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침에도 오고 야간에도 오고 그렇게 되는데 10시 이후에는 확실히 많이 어두워요. 불을 다 소등하기 때문에 운동하기가 많이 꺼려집니다. 결국 청주시가 내놓은 대안은 에어돔입니다. 축구장을 덮어 소음을 줄이고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1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는 국비 보조 사업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비 좀 많이 도입을 해서 방법은 없을까 고민한 끝에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가 내수 체육공원이 좀 더 활성화돼서 좀 더욱더 거기가 좀 각광받는 자리로 가지 않을까. 일단 체육공원 이용객이나 지역 주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그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활용도 측면에서는 돔 설치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 주민들은 다 찬성하는 입장이죠. 도움이 되겠죠. 일단 비 오고 눈 오고 할 때도 도움이 되고 또 그 소음도 조금 좀 감해지지 않을까? 문제는 당장 공모사업 신청이 이번 주 마감이지만 여전히 공군과의 공식적인 논의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공군은 MBC와의 통화에서도 체육시설 에어돔 설치와 관련해서 어떠한 공식적 요청도 받은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청주시에 축구장과 인접한 인공 암벽장의 조명시설 철거를 통보하면서 앞으로는 공군과의 협의 없이는 비행 안전구역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네, 이렇듯 공군과의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추진되는 에어돔 설치 계획. 100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지만 유지 관리비와 또 빚 반사 등의 문제 역시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시는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은 체육시설을 에어돔 구장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13,000제곱미터에 이르는 축구장과 육상 트랙 등을 통째로 덮는 데 필요한 예산은 무려 100억 원. 당장 설치비의 절반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에어돔 설치로 냉난방비로 한 해 수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입니다. 10,000제곱미터 규모의 에어돔 구장 유지 관리비는 한 해 2억 7천만 원 정도. 그보다 규모가 더 큰 데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소음 피해도 큰 만큼 유지 비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이 들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접근성이 좋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거든요. 인구나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야간에 내부 조명이 에어돔을 투과해 밖으로 나올 경우 항공기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비행장 이착륙 경로에 에어돔이 위치하고 있어 낮에도 가림막이 햇빛을 반사하거나 항공기 조종사의 시야를 분산시킬 경우 사고 위험도 큽니다. 큰 물체, 특히 하얀색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은 상황에 따라 빛 반사가 유발돼서 조종사가 시각 참조물을 잃어버리거나 좀 방해가 되거나. 때문에 청주시의 무리한 에어돔 설치가 350억 원을 들여 반쪽짜리 체육공원을 만든 전철을 다시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행정의 기본을 지켰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지금 의회에서도 충분한 사전 절차에 대한 확인 없이는 예산을 통과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또 체육공원 내 90억 원을 들여 추가로 조성 중인 야구장도 당장은 조명 없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단기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와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충청북도는 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확대하고 경기, 대전 등 인접 시도민과 재외동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교통비를 2배 인상하고 만근 성과금도 신설했습니다.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은 하루 4시간 이상 단기근로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게는 인건비의 일부를, 또 근로자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늘봄 학교가 당초 내년에서 1년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됩니다. 우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김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학인데도 학교 강당이 북적입니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학생들은 음악에 맞춰 줄넘기를 하거나 소형 드론을 조종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정규 교육 과정 외에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늘봄학교입니다. 지난해부터 대전 지역 2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학부모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일찍 이제 학교에 등교할 때 그동안 이제 혼자서 교실에 있던 아이들이 그래도 자원봉사자와 함께 특별실이라든지 도서실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교사들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했던 대전도 올해 70곳으로 확대하려 했지만 학교 신청이 저조해 9곳이 추가되는 데 그쳤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간과 인력 문제입니다. 기존 돌봄도 추가 교실과 전담 인력 등 문제가 적지 않았고 특히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교사가 행정에 돌봄까지 업무가 는다는 겁니다. 충남은 방과후 부장이 업체 선정에서 계약 및 정상까지 다 하고 있으며 직접 운영하는 소규모 학교는 방과후 부장이 강사를 섭외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등 모든 행정 업무를 다. 오는 2학기부터 이 늘봄학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우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오는 2026년부터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 50명을 줄 테니 늘봄 업무를 맡아주고 그리고 수업 시술을 줄 테니 신청하라는 공문이었습니다. 기간제 교사에게 이 업무를 맡기면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해 내년부터는 일반 교원들이 늘봄학교 업무를 맡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한편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청주를 방문해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 차관은 청주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늘봄학교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인력과 공간,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는 한편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늘봄학교는 일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에서 돌봄까지 보장하는 제도로 학부모는 환영하는 반면 교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북은 지난해 연평균 1세제곱미터당 20마이크로그램으로 인천과 경기, 충남에 이어 4번째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수는 38일로 나흘 늘었고 좋음 일수는 하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연평균 농도는 3년 연속 같은 수치를 유지해 더 악화되지는 않았고 가장 나빴던 2019년에 비해서는 29%가량 감소했습니다. 가족 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그젯밤 11시 30분쯤 청주 금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친딸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가족들의 말을 토대로 딸과 분리하기 위해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27일 음성군 대소면의 한 주택에서는 분노조절 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던 고등학생 아들이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오송에 일반 고등학교가 추가로 들어섭니다. 교육부는 올해 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가칭 오송 2고등학교를 청주 오송 바이오폴리스에 신설하는 계획을 적정하다고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전교생 800명, 30학급 규모의 오송 2고등학교 설립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한편 오송 2고와 함께 추진됐던 청주 동남지구의 일반고 신설 계획은 기존 학교에 학생을 분산 배치하라는 교육부의 재검토 결정 이후 1년 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충북 청주FC가 브라질 출신 센터백 베니시오 토마스를 영입했습니다. 베니시오 토마스는 2013년 브라질 1부 리그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브라질과 핀란드 리그에서 경험을 쌓았고 지난해 중국 2부인 갑급 리그에서 활동했습니다. 베니시오는 188cm의 키로 제공권을 갖추고 있으며 스피드에서도 밀리지 않아 1대1 수비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디컬 테스트를 마친 베니시오는 전지 훈련지인 태국으로 이동해 기존 선수들과 발을 맞추게 됩니다. 폐지 수입 노인들의 실태를 파악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주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박상호 시의원은 어제 충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폐지 수입 노인들은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원순환에 일조하는 우리 사회 필수 요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한 달 평균 15만 9천 원의 수입을 올리지만 충주시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3천여 명은 하루 3시간씩 한 달에 열흘을 일하고 29만 원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주시가 탄금공원에 조성한 라바랜드의 이용 범위를 청소년까지 확대합니다. 충주시는 이를 위해 올해 29억 원을 들여 청소년용 놀이기구 4종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6년 조성한 라바랜드는 현재 유아용 놀이기구 21종을 운영 중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